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저 라지글에서 제가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한지은 매니저입니다. 네, 김우삼 매니저입니다. 네. 벌써 이제 10월이 빠르게 돼서요. 네. 이제 10월 월간 부동산을 좀 빠르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그 전달에 찍었던 추석 대책, 예상했던 대로 나왔습니다. 조금 달라진 거라면, 재건축에 대한 패스트 트랙, 그런 부분 말고는, 네, 예상대로였습니다. 네. 그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극히 예상했던 바라서 놀랍지도 않고, 새로운 것도 없었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PF 살려주기 네. 였고, 공급을 늘리겠다 였는데, 이제 LH나 이제 공공임대인데,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3기 신도시? 거의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짤들이 돌았잖아요. 대책에 알 거 없음, 결국 분양가 오름, 세줄 요약이 돌았죠. 세금 요약이 많이 돌았죠. 익히 관심이 있게 지켜보시던 분들은 그런 세줄 요약, 재밌는 짤, 밈이라고 하나? 그런 것들로 먼저 접하셨을 테고, 그럼 저희는 항상 하던 대로 우리 생각 한번 떠들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추석 이후에 저는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지금 브라이튼 여의도 같은 경우로 굉장히 전화가 많이 왔고 추석을 제대로 못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나서도 지금 거의 추석 때도 입금하는 상황이었고 브라이튼 여의도 같은 경우는 고급 아파트예요. 고가주택 시장이라서 고가주택 시장은 늘 그렇듯 저희랑 상장 안 하고 대기했던 수요들은 이제 또 다시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고 이제 일반 아파트죠. 네. 일반 이제 강남 서초 송파까지를 제외한 일반적인 하남 미사 인천 이렇게 있는데 저는 걱정이에요. 그래서 좀 가격이 지금 매물들이 엄청 쌓이고 있는데 금매가 아니고 그냥 제 가격에 쌓이고 있어요. 네. 저는 가격 떨어질 것 같아요. 전 반대예요.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급격한 상승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반 아파트를 비교해 봤을 때는 지금 이런 고착 상태가 조금 계속 갈 거라고 보고 다만 흔히 말하는 하이엔드라고 하는 그런 고가 시장 같은 경우에는 늘 그래왔듯이 계속 쭉쭉쭉 상승세가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일반 아파트라고 하면은 흔히 대단지 아파트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조금 괴물 같은 게 나타났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원밸리 같은 거 그런 거는 일반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대장 아파트죠. 대장 아파트. 그래도 이렇게 아크로 같은 그런 느낌의 아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좀 가격대가 거의 하이엔드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 괴물 같은 신이 등장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일반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가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또 흔히 말하는 따상이 이루어지기도 했고 가격대가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흔히 이렇게 매물 나온 거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호갱노노라든지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매물은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그 가격에 팔리냐? 팔리고 있어요. 그래요? 네. 실거래도 계속 찍히고 있는 판국에 이거 안 돼라고 조금 보시는 분들 우리 한 팀장님 같은 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는 그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무주택자잖아요. 네. 저는 무주택자에다가 신혼부부예요. 네. 금리도 낮게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기회에 포착을 하기 위해서 네이버에 알림을 해놨어요. 다들 하고 계시죠? 네, 성남, 이쪽 판교, 이쪽 강남 직주근접, 아니면 송파부터 송파 하남 이사 이쪽, 아니면 대강주는 왜 안 와요? 그쪽은 안 맞아.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차라리 인천 송도, 아니면 인천 청라, 검단 이렇게 해놨는데 아니 동탄까지도 보시면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그래서 신도시권에서 보고 있는데 알림이 계속 와요. 근데 올 초 아니면 작년 겨울처럼 금매들이 안 나오고요. 일반적인 가격들이 계속 지금 조금 올랐잖아요. 그 가격대로 지금 매물들이 계속 쌓여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팔리면은 땡큐긴 한데 저 같은 사람들 관망세란 말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예로
저희 제가 브라이튼 논현에 있는데 오시는 손님들이 판교 손님들 좀 계세요. 판교가 한 20억대 정도 되시거든요. 팔고 싶어서 팔아달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팔아야 브라이튼 N사공 이제 40억대 아파트로 360로 넘어가를 가시니까. 근데 판교 같은 경우만 봐도 판교 분들은 팔고 싶어 해요. 또 다른 사람들은 판교에 살고 싶어 해요. 네. 근데 팔지도 사지도 못해요. 왜냐면 대출이 일단 안 나오고, 그리고 금리도 좀 높고 여러모로 있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조금 계속 지속되다 보면 결국 누군가가 빨리 갈아타려고 한다면 가격을 또 낮추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고 조금 짐작하는 거고. 그러면 그 누가 갈아타는 거예요? 누가 갈아타냐고요? 네. 누가 갈아타는데 가격이 떨어지죠? 근데 저 같은 이제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제 점프 뛰어서 상급지를 올려면 치워드리겠죠. 그거는 갈아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지금 녹이시는 거고. 맞잖아요. 네. 그쵸. 그럼 갈아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 말고 다른 수요들. 예를 들어서 뭐 성남이나 저희가 이렇게 그냥 오늘 이렇게 뭐 영상을 찍겠다 하면은 막 바로바로 이제 찍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전략 계획을 하고 서로의 생각을 좀 나눠본 다음에 그럼 이걸로 한번 이번 달에 월간 부동산을 찍어보자라고 하는데, 아까 미팅에 또 좀 다르게 얘기하시네요. 결국은 아까 저희 회의했을 때 이제 전세수요가 이제 받쳐질 거지, 가을 시장 전세수요가 받쳐져서 네,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제 의지는 희망이기도 하고요. 네. 바라기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집값 좀 떨어져라. 아니, 집값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항상 저희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무주택자 포지션, 그리고 이제 주택을 하나 이제 소유하고 있는 포지션에서 생각이 조금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무주택자 포지션에서도 이제 좀 집값 좀 떨어져라. 요거 있어요. 왜냐면은 집값이 떨어져야지만 집을 살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주택자 포지션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집값 좀 떨어져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집값이 떨어지면 다른 집을 산다고 해도 이득은 없고. 그렇죠. 물론 뭐 나중 진짜 우리 자식들이 좀 컸을 때, 장성했을 때 정도야 당연히 모르겠지만, 이게 집값은 폭락을 올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 전체적인 세금의 퍼센테이지를 많이 차지하는 것들 중에 하나도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이 되면은 그거를 이제 거의 국가의 운영하는 체계가 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예요. 폭락이 올 수가 없어요. 폭락 없어요. 없는데 뭐냐면 양극화가 시작됐잖아요. 저희가 분양 상담을 하면서 한 포지션은 하이엔드 돈이다 보니까 여기는 저희가 걱정하는 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진짜 잘 돼요, 알아서. 근데 양극화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천에 뭐 물량도 많고 뭐 이런데 버틴단 말이에요. 가격이 떨어지지가 않고 얘네가 버티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얼마나 버틸까가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래 하기로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섹터들이 좀 있었는데, 그 섹터들을 좀 먼저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 중에 하나였기도 하지만, 앞으로의 어쨌든 간에 이번 달 10월 달에 그런 부동산 전망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얘기를 하는 중이잖아요. 이제 포인트죠. 부동산 전망. 근데 국가주택은 이건 뭐 건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국가주택들은 뭐 알아서 계속 상승 중에 있고, 같은 갭에 들어갈 거면 더 큰 평수를 원하시고, 더 큰 거, 금액대가 큰 거 이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뭐 알아서 계속 상승장일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던 이제 그 외에, 이 그 외라고 하는 것도 좀 웃긴데, 서울 지역을 조금만 벗어난 이제 수도권 지역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실수 이제 경기권이라고 해야 되죠. 수도권, 사실 경기권. 실수요라고는 하는데, 그 실수요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또 투자거든요. 투자가 기반이 돼야죠. 부동산이라는 건 자산이 크기 때문에 거의 다 전 재산을 투자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아까도 저희가 잠깐 미팅 시간에 얘기를 나왔던 게 뭐였냐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전화 왔어요. 네, 말씀하시죠.
우리 한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좀 많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중심 지역을 제외한, 네, 그렇죠. 중심 지역 딱 왜냐면, 누구나 원하는 그 선호 지역을 제외한, 왜냐면 이제 또 지역. 금리 발표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금리 인상이 한 번 더 되고 나면은 조금 이제 좀 휘청휘청 거릴 것 같다. 근데 저는 아니다. 왜? 올 초 작년 말 하면서 이미 이 금리에 대한 고착화 현상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런 거보다는 지금 보합. 상태가 보합 상태가 좀 쭉 갈 거다. 이 얘기를 나오잖아요. 설득력 있어요. 맞아요. 이상하죠. 갑자기, 아까 저랑 다 왜 그랬냐면, 제가 지방을 생각 안 했다가 갑자기 지방이 생각난 거예요. 네. 이번 추석 이후로 지방을 딱 생각을 하니까, 결국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수도권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천, 경기, 뭐 남양주 뭐 이렇게 여기를 선택을 안 하고 다 안쪽으로 들어올 거라 생각했는데, 지방 분들은 여기라도 선택해야 된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수도권 사람들은 서울을 계속 바라보고 있지만 그 외의 지방 분들은 또 생각이 다 수도권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전세 시기가 좀 중요한 건데 맞아요. 지금 네. 포인트는 저희가 가을 시장이 됐기 때문에 가을 전세 시장이라서 이걸로 월간 부동산을 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집을 계속 알아보는 입장이었다가 실질적으로 집을 더 평수를 넓히거나 아니면 새 집으로 간다거나 지금 전세가율이 만만하게 갈 수 있는 데가 많아요. 근데도 여차저차 이사 비용 하느니 집을 살 거 아니면 그냥 지금 집에 스테이 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면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보합? 네. 그러면 이게 역전세난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럼 집값 안 떨어지겠죠. 집값이 한번 휘청였잖아요. 그 휘청인 게 그 전세 수요 때문에 그래요. 보면은 한창 상승장 때 전세들이 이제 다 맞춰졌고 지금 하락장에 왔을 때 올해 초부터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하락장에 왔을 때 이제 다시 이제 재계약 시즌이었단 말이에요. 재계약 시즌인데 갑자기 이후에 확 오르고 그 적은 갭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그 계획에 대한 걸 이제 받쳐주지 못하니까 역전세 나고 막 이런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시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올 가을에 뭐 이런 전세 시장도 저는 비슷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시점이랑 비슷할 거다. 그래서 뭐 동탄이라든지 경기 수도권, 인천 포함해서 그게 많은 물량들이 쏟아져 나올지언정 하락을 하지 않는다. 싸긴 않는다.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 동네에도 똑같았어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엄청난 하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뭐 제 지인들 중에서 같은 아파트를 이제 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꼭지 좀 잡았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분들 산 사람들 말고 전세로 가는 사람들, 전세로 이제 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이 정도 이자율은 어쩔 수 없구나가 되기 때문에 이동을 또 안 하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계약이 그냥 그 가격 그대로 재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뭐 역전세 뭐 월세처럼 얼마 돌려줄 테니까 계속 살아라.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내려간 금액이 아니에요. 이제는 살짝 그래도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가격을 거의 회복했죠. 기존 가격을 회복하지는 못했어요. 강남 이쪽만 회복. 그렇죠. 수도권 지역이나 뭐 이쪽들은 수도권 인천 합쳐서 이제 좀 이런 지역들은 회복을 했을지언정 옛날 가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2년 전 가격은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예전에는 막 뭐 10억짜리 건물이었다, 10억짜리 아파트였다면 그게 막 6억, 거의 분양가 가까이 갔던 그런 가격대였다면 이제는 한 7, 8억 올라와서 이 상태로 계속 부합을 해서 무릎이라고 볼 수 있는 무릎. 허벅지, 허리 정도, 허리까지가 나요. 허리 정도. 무릎이 대강대강하고 머리 끝까지 상투에서 잡았던 분들이 휘청였던 거는 이제 끝났던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저희는 아침 눈 뜰 때부터 저녁까지 부동산을 공부하는 입장인데, 저는 이제 결혼을 하다 보니까, 구축 아파트에서 급집을 가려고 하는데, 와이프는 신축을 원해요. 그러니, 지역에 대한 변동성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청약을 노린다거나, 아니면 아까 우리가 나왔던 민간, LH 이런 건데, LH, SH는 싫어해.
왜냐면 아기가 있으니까 맞아요. 이게 지금 좀 잘못된 거긴 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 LH나 SH 같은 경우 이런 그런 임대 쪽이 잘 되려면 나라에서 하는 게 잘 되려면 사업이 잘 되려면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인식 전환이 우리나라 국민성으로 쉽지가 않아요. 아니 안 되죠. 일단 이미 5대 브랜드 건설사의 브랜드화가 고착돼 있는데 아까도 저희가 얘기하면서 내가 분양 아파트 사실 거냐고 야무냐니 가실 거냐고 힐스테이트 있는데 그럼 힐스테이트 가실 거 아니에요. 당연히. 같은 5억, 뭐 같은 10억이면 그렇죠. 당연히 브랜드로 가야죠. 그렇죠. 그래 내가 팔고 나올 때도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부동산을 고를 때 어쩔 수 없는 3대 그거기 때문에 뭐 입지, 브랜드 뭐 이런 건 어쩔 수 없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브랜드도 들어가야 되고 신축도 들어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서울은 당연히 못 들어가니까 외곽의 신도시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대가 지금 갈 수는 있어요. 지금 딱 정확하게 이제 특례라든지 뭐 영끌이라든지 하면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이전에 거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저도 사실. 근데 부동산이라는 게 오르긴 바라잖아요. 내가 샀으면 일단 주택가가 됐으면 지대차를 있어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없어요. 떨어져야 할 거 아니야.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요새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김은석 팀장님이 집 샀을 때랑 비슷하게 집이라는 것도 감가상각이 된다고 생각하고 사야 된다고 봐요. 일본처럼. 이거는 자동차처럼 사면 떨어진다 생각하고 산다면 마음이 편할 것 같기는 해요. 내가 이자를 내면서 이 집을 산다고 해도. 근데 이때껏 봐왔던 몇 년의 결과가 뭐예요? 사면 쫙 오르는데 이걸 봤던 사람들, 그러니까 저 말고 이제 MG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은 사면 올려야 될 거를 답답해. 사면 시세 차익을 볼 거를 선택하게 되는데 제가 부동산을 하는 입장에서는 급지에 좀 구축 아파트라도 가고 싶은데 결국은 와이프가 원하는 건 우리 아기도 키우는 좋은 환경이어야 되고 아파트도 새 거였으면 좋겠고 한 번 살 때 좀 그래도 한 15년, 20년 살 수 있는 정도의 아파트를 원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방어는 되겠죠? 안 될 수도 있고 이건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도시에 집을 살 때 포지션이 딱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폭락할 거다 이랬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제가 집을 살 때 옆에 있는 우리 한품 사장님조차도 지금 집 사면 어떻게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 전세할 때니까. 네. 차라리 좀 위험하니까 전세로 좀 먼저 사 다음에 좀 이렇게 옮기는 게 어떠냐라고 했었는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내가 우리 집을 뭐 5억을 주고 샀는데 이게 집값이 다른 데가 다 떨어진다고 해서 내가 이거를 불안해갖고 5억 밑으로 판다?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때문에 사게 된 거예요. 실입주를 또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저는 그 후회를 생각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 말씀처럼 좀 급지를 옮겨서 이렇게 옮겨갈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또 막상 쉽지가 않거든요. 한번 집을 사놓으니까. 잘 들어가셨어요. 양양주로.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 저는 되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깔려있는 거예요. 그거 생각이 많네요. 그래서 이런 움직일 것들을 생각을 해서 우리 집은 좀 떨어지면 안 돼 라는 생각에 갇혀 있어서 내가 좀 더 상급지로 올라가고 내 자산을 좀 불려야 돼 이런 생각으로 집을 사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딱 집 살 때가 지금 시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시기 다들 폭락한다 그랬어요. 집을 왜 사냐? 지금 집 사면 망한다. 막 이랬는데 빚내서 집 사는 시절이죠. 그렇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산의 상승 가치라는 게 부동산을 사놓으면 감가상각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과감하게 이제 내가 살 집을 산 거지만 지금 사람들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손해 볼 수 없어가 밑바탕에 깔려있고 우리는 좋은 곳에 살아야 돼가 밑바탕에 깔려있고 그래도 살 거면 이 정도는 살아야지 라고 하는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아무리 뭐 LH라든지 뭐 임대주택 이런 거 아무리 뭐 특례라든지 내놔도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그때랑 지금이랑 좀 많이 달라요. 아니, 상황은 많이 다르죠. 상황은 많이 달라요. 왜냐면 그때는 금리가 더 쌌어요. 금리가 더 쌌는데 지금은 금리도 높은데 집값도 비싸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유튜브를 찍지만 이런 정보가 그때는 그 빠르지도 않고 모를 때고 진짜 복덕방 맨날 찾아가야 정보 받을 때라. 근데 그때도
찾아보면 나오긴 했어요. 그쵸. 관심이 있는 사람한테 그렇죠. 보이기는 했지만, 지금은 이제 정보가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흔들리기도 흔들리실 거고, 어렵긴 어려울 건데, 근데 막상 무주택자가 집을 산다는 건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사실. 아, 그렇죠. 분양가 오르는 건 기정사실인 거고, 음. 이제 PF까지 해놨기 때문에, 보람듯이 분양가는 계속 올라갈 거고, 그러다니, 구축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억을 기준이면, 신축도 10억이고, 구축도 10억이야. 갈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이제 뭐 6억 대. 서울 6억대 못 갑니다. 그러니까 경기 외곽 이런 아니, 거 저기 연신내 안 산다고 그런 데를 와이프가 수요 이쪽 보세요. 주민 재벌이 못 가는데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저기 상계 이런 데 가보면 저희 경기도 성남 뭐 야탑 이런 데도 되게 오래된 아파트 살 수 있어요. 구축으로. 근데 안 된다고요, 그게. 일단은 이건 둘째 치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저 같은 이제 일반적인 수요가 있을 거고, 이제, 중산층 수요, 이제 고급 수요가 있을 텐데, 고급 수요는 아까 말씀한 대로 뭐 걱정할 게 아니니까,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는 수요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향방이 제일 걱정될 건데, 저는 이제, 송파 쪽을 계속 유심하게 보고 있거든요. 송파, 가락 이쪽이. 이제 강남 서초는 상관없어요, 사실. 근데 이 송파가 어떻게 흔들릴 것이냐의 관점이에요. 둔천주공도 있었고, 둔천주공부터 시작된 이제 오늘날까지 PF까지 살려주기니까. 뭐 둔촌주공이 거의 시발점이었죠. 나라에서 이런 거죠. 둔촌주공 망할 것 같으니까 나라에서 이제 대출도 다 풀어주고 그래서 뭐 규제 없이 일단 사라 이렇게 들어간 거였죠. 근데 저도 송파 쪽이 아무래도 집이랑 가깝기도 하고 제가 약간 잠실을 되게 좋아해요. 사무실도 거기. 내 스튜디오가 잠실에 있기도 한데 잠실에 굉장히 저는 살고 싶거든요. 저도 살고 싶어요. 비싸서 못 사지. 그래서 이제 잠실 쪽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또 이런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그죠? 강남 3구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송파, 잠실 쪽이 그 많은 대단지의 그 사람들이 버텨주느냐, 이제 금매를 내놓느냐에 따라 가격이 하방이나 상방이 살짝 움직일 것 같기는 한데, 버티겠죠? 그래도.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폭락해라. 저희가 사실 이렇게 9월 대책 나오고 나서 이제 추석 지나고 나서 이제 월간 부동산 찍자 해가지고 이제 주제를 좀 정해갖고 찍고 있는데 우리가 미팅하면서 회의 거쳤던 내용이랑 조금 많이 달라졌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유튜브 조회수 좀 빨고 싶습니다. 솔직히 저희 부동산 하면서 안 떨어지는 거 뻔히 보여요. 네. 지금 금리도 올라갈 것도 예상되고요. 아니 근데 나는 이렇게 죄송해요. 저는 되게 웃긴 게 저희가 항상 이렇게 첨예한 대입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외에 이제 우리 정원성 팀장님 계셨을 때는 또 이제 정리를 해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하는데 둘이 찍을 때는 이렇게 대입으로 좀 대립각 세워갖고 재밌게 찍어보자 해서 폭락론자와 저는 좀 상승론자 포지션에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또 오른다 그러면 어떡해요? 근데 원래 보이잖아요. 근데 폭락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거 알아요, 사실. 그렇죠. 항상 말을 해요, 저는 제 한 팀장님한테 제발 좀 빨리 집 사라. 물론 집을 빨리 사는 건 좋은데 좋은 곳을 잘 사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가족이랑 같이 움직인다는 거는 그렇죠. 그래서 동탄이 아직도 그렇게 북적북적 거리는 이유도 있는 거고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곳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조금 안 좋은 상황이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디요? 위례거든요. 위례 맞아요. 판교 같은 시기에 생겼던 뭐 판교라든지 동탄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쭉쭉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위례는 먼저 개발이 돼서 먼저 사람들이 들어가고 아마 분쟁을 제일 먼저 겪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역전세가 제일 심했던 곳이 위례이기도 해요. 이유가 위례는 위치상으로는 정말 좋아요. 맞아요. 성남이고 송파고 다 가까우니까 서울의 거리 이게 너무 가까운데 도로 인프라가 너무 안 좋아요. 틀에 먼저 생기냐고. 지하철은 왜 생겨? 지하철 11년 전에 생기면 맞은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생긴다고. 거기 들어가려면 외곽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막혀요. 차가 엄청 많아요. 네, 이거 만약에 보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저도 이제 지인이 위례에 살고 있어가지고 가끔 이제 가는데, 위례 가면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은근히 위례에 계시는, 거기 약간, 원래는 베드타운이 아니었죠. 거의 베드타운으로 되면서 상가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례의 그런 거주 환경 조건은 너무 좋은데, 그런 신도시로서의 기능이 좀 떨어진다? 라고 해야 되나? 자, 제가 어제 라식을 하면서 지하철을 타지 않았습니까? 네. 오랜만에? 뭘 느꼈냐? 아, 돈 버는데 다 강남에 있나 보다. 논현역에서 다 저 구호선 타고 왔거든요? 논현역에서 다 내리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예전부터 말한 광화문, 여의도, 강남 이랬듯이 돈 버는 곳, 직장이 강남에 과밀 현상이 많으니까 여기서 다 돈을 벌어서 돈 벌어다 우리 집을 갖고 오는 거거든요. 다 이렇게 흩어져서. 그러면 이제 강남 서초를 비롯해서 이 일대는 계속 오를 거예요, 사실. 근데 이 강남 불패!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거리가 집중되어 있는 곳은 맞아요. 그러니까 점점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어도 일거리가 집중되어 있는 곳은 과밀 현상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일거리가 분산이 되지 않나요? 그럼 일거리를 분산시키려고 정책적으로 많이 뭘 해도 인프라가 없으니까 세종에 간 공무원들도 다 거기서 일만 하고 다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서울은 그러니까 강남 불패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스갯소리고 서울 불패입니다. 사실 특히 뭐 광화문, 여의도, 그리고 강남 이쪽에 일거리가 많이 응집되어 있는 이상 이쪽은 뭐 걱정할 필요 없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나머지 것들이라고 자꾸 표현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수도권 그리고 지방 이쪽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많이 되긴 해요. 네. 일단은 저는 가계부채나 네. 이제 빚들 일단 밥상머리 물가 지금 많이 올라서 걱정은 되는데 네. 집은 못 살 것 같고 전세를 유지하게만 할 것 같은 저 같은 인간 지표가 꽤 많으실 거라 예상이 돼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전에 회의한 것처럼 역전세는 없다. 그러면 보합이 되고 아파트 가격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 신축은 진짜 분양가가 올랐기 때문에 10억 이상으로 계속 나올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 분양은 항상 주인을 또 찾아가다 보니까 맞아요. 그러면 천천히 가격이 다시 상승이 네, 상승이 되겠죠. 괜찮겠어요? 저는 폭락을 원했지만 결국 안 될 건 알고 있고 마음은 급하고 나라에서는 집 내서 집 사라고 하는데 저는 더 유리한 조건의 신혼부부임에도 그래도 좀 깨끗한 환경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곳들 이게 집이 그러니까 무주택자 혹은 이제 주택수가 하나인 분들 저를 포함해서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상급지로 가고 싶고 더 좋은 새 아파트로 가고 싶고 주거 환경이 좋은 데로 가고 싶은 건 맞는데 뭐 현실이 뒷받침이 돼야죠. 그리고 가족들이랑 같이 옮기려면은 거기에 맞는 뭐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생각하면 또 쉽지 않고 이러다 보면 이제 또 집 못 사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용기와 패기가 있어야 돼서 일단 청약부터 하세요. 청약할 겁니다. 청약해서 전매로 피 팔아야죠. 정리 안 된다고요. 전매 제한이었죠. 근데 그런 것도 또 저희들이 알아봐서 저희 단톡방에 또 알아봐 드려요. 줍줍 정보 뭐 이런 것도 저도 실질적으로 계속 투자하고 정매하고 하려고 막 알아보는 상황이니까요. 이게 저희가 뭐 줍줍 정보라든지 전매가 되는 현장 이런 거 올려드리는 이유가 이걸로 해서 투자하세요가 아니라 이걸 해서 좀 집 좀 사세요 이거거든요. 왜냐면은 외식주잖아요. 외식주 중에서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있기에 제일 효용 조건 중에 하나가 집인데. 맞아요. 집이 안정돼야 돼요. 집이 안정돼야 저 같은 경우도 결혼할 때 그 내 새끼들 누릴 공간이 있어야지 생각을 하고 샀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자, 그러면 이제 30분 됐으니까 내용을 정리하기 전에 마지막 저희가 실질적으로 분양하고 있는 브라이튼 여의도, 브라이튼 노년, 아크릴 여의도 이렇게 세 개만 살짝 좀 짚고 갑시다. 하이엔드. 왜냐면 일반적인 거는 얘기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하고 몸담고 있는 현장들의 지금 상황이 투자 기회로 장난 아니란 말이죠. 일단 아까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일반 주택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좀 고가 주택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좀 풀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네, 현장 저희가 이제 몸담고 있는 현장들 중에서 고가주택이 이제 아크로 여의도 그리고 오피스텔. 오피스텔이고 그 다음에 브라이튼 여의도, 네, 브라이튼 M40 노년이로 네. 불리는 브라이튼 M40거든요. 말씀해보세요. 브라이튼 M40는 강남에 있는 하이엔드 아파트고, 전세 수요도 많고, 지금 계약도 펜트하우스까지도 계약이 많이 돼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 드리는 거 자체도 죄송스러울 정도로 얼마 남지 곧 않았어요. 끝날 것 같아요. 네. 40억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데 강남 대비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그리고 브라이튼 여의도 같은 경우가 조금 호재가 아닌 호재가 있었죠. 불을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추석 기간에 발표가 하나 났죠. 한양 아파트. 네, 한양 아파트부터 해서 신탁으로 재건축을 하려는 게 되게 빨리 추진되고, 10억 아파트도 65층 확장이 되면서, 패스트트랙 통과가 되면서 여의도가 불이 딱 붙는 순간 브라이튼 여의도에 대해서 많은 수요가 생겼습니다. 이거는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뭐 아시는 뭐 담당자님 계시면은 한번 물어보세요. 네, 제가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았고, 일단 그날 입금했고, 성인 넣고,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걸 보시는 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게끔. 저한테까지 전화 왔으면 엄청났던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택을 보러 M40에서 상담하셨다가 브라이튼 여의도가 핫하니까 보러 가셨다가, 다주택자라 좀 걸린다 하셨던 분들이 여의도 앞으로 계약을 하셨어요. 맞아요. 이 내용들은 이제 또 다음 편에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10월 부동산 전망, 저는 폭락을 외쳤지만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세상의 이제 흐름. 아니, 유튜브, 저희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유튜브 보시면서 이제 정보를 접하실 텐데, 뭐, 그런 저명한 분들이, 폭락의 시대가 올 겁니다. 뭐, 대해적의 시대도 아니고, 그런 생각하는 만큼의 폭락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이유가 그냥 냉철하게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주택을 매수하시려면 용기와 패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죠. 네, 맞아요. 돈을 갚을 수 있는 상환 능력. 그렇죠. 네, 그게 필요합니다. 그거 한번 따져보시고, 그걸 따져보시기 좀 힘드시다면 저희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컨설팅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적절하게, 시기적절하게 전화 주셔가지고 만나 뵙고 미팅 한번 가졌으면 좋겠네요. 전화가 쑥스러우신 분들은 이제 아래 카톡으로 편안하게 물어보십시오.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